자,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모양, 어떤 걸 2차 방정식을 하는지, 그리고 해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그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 첫 번째 방법이 인수분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 연습을 했었죠. 자, 이게 이제 2차 방정식과 우리가 2차 함수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었던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첫 번째 방법인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자, 두 수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어떤 A라는 수랑 B라는 수가 있다고 하고, 두 수가 곱해져서 0이라고 해봅시다. 자, 우선은 이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A가 0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B가 0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0 곱하기 3 아니면 뭐 2 곱하기 0 이런 꼴에서 결과적으로 0이 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이래서 0이 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0인 경우도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0 곱하기 0은 당연히 0이겠죠. 자, 그러면 둘이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0이 아닌 경우는 당연히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 경우를 우리가 제외하면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우리 나중에 이제 집합에서는 배우겠지만 요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A 또는 A나 B 중에 누군가 하나는 0이죠. 아니면 둘 다 0일 수도 있고. 자, 요럴 때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또는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에서 말하는 이 또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에서 말하는 또는이랑은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우유랑 주스가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자, 우유 또는 주스를 드세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유를 먹던가 주스를 먹을 겁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그런 경우도 어떤 경우도 있다. 우유랑 주스를 모두 마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알고 우선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더 이 내용이 자세히 이해될 거예요. 자, 어쨌든 곱해서 0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A가 0이다 또는 B는 0이다 라고 쓰면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를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수가 곱해서 0이 되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해석해 나갈 겁니다. 풀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무엇을 하냐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2차 방정식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뭘 하냐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자, 인수분해 연습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두 다항식의 곱이 될 거고, 그쵸? 이렇게 해서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x-이 알파가 0이 되는 경우랑 또는 x-베타가 0이 되는 경우로 나눠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새로운 문자가 있는데, 자, A가 아니고 알파벳 A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그리스 문자로 이제 알파라는 이것도 문자입니다. 그래서 약간 리본이 누워있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베타라는 문자는 B랑 비슷하지만 밑에서부터 이렇게 꼬리가 길게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려주면 되겠고, 얘를 알파라고 하고 이 친구를 베타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 문자예요. 자, 뭐 용어니까 좀 알아둬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 방정식의 근을 수학에서는 알파랑 베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수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풀면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있다 라고 하면,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이제 곱한수죠. 그래서 곱해서 4가 마이너스 4가 되는 뭐 1이랑 4가 있겠고, 분명히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가 4에 붙어야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이렇게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이제 2차 방정식을 다 푼 겁니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고 했냐면, 둘이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가 또는 둘 다 0이라는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 0인 거죠, 결국. 또는 x 마이너스 4라는 이게 0이겠죠. 이거 전체를 a로 보고 이거 전체를 b라고 보면 둘이 곱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그죠? a 또는 b가 0이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는 이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고,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 x 플러스 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이 x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하면 0 되는 거 맞죠? 자, x 마이너스 4가 0이란 얘기는 x가 4면 되겠네요. 그래서 4에서 4를 빼면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2차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 그래서 뒤에서 이제 좀 더 연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의 중근이 뭐냐면, 자,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x-1, x-1은 0 이런 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같을 때는 거듭제곱을 사용하죠. 이렇게 x-1의 제곱은 0 이렇게. 자,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역시 둘이 곱해서 0이니까 x는 1이라고 쓰면 되겠는데, 이쪽에서도 x는 1이 나오겠네요. 자, 그렇지만 요거는 우리가 어쨌든 2차 방정식 근이 2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같은 근이 2개다 라고 합니다. 같은 근이 2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중복된 근이다. 그래서 중복이라는 게 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중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해가 중복될 때, 같을 때는 우리가 중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의 모양은 다 어떤 꼴이냐면,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의 덩어리로 제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완전 제곱식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은 0 이런 꼴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죠. 좌변.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좌변이 이런 형태를 우리는 중근을 갖는 형태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해는 요 값이 0이 되는 값이겠죠. 그럼 2x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1차 방정식입니다. 2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의 값은 양변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 방정식의 근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걸 두 번 쓰지는 않고 우리가 중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자, 우선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이 형태는 처음 만나면 의외로 이제 힘들어 하는데, 지금 x랑 x-5가 곱해서 0이 되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는 두 수가 곱해서 0인 경우는 이 친구가 0이거나 이 친구가 0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 근을 쓰라고 하면 x는 0 또는, 자, 또는이란 말 대신 우리가 0에서 5화랑 같으니까 5화를 보통 씁니다. 자, 그리고 x-5가 0이 되는 x는 5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식에서도 역시 둘이 곱해져 있죠.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근을 해석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이 0이 되면 되겠고,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이라는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완전 제곱식이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는 x-4가 0이 되는 x 값이 4일 때 0이 되죠. 이 값이 해가 될 거고, 여기서는 중근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앞에 4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요, 그럴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건 등식이죠. 자, 그럼 등식은 양변을 4 똑같은 수로 나눠도 되죠.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4로 나눴다는 얘기고 자 0은 4로 나눠도 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형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요. 어쨌든 자 완전 제곱식이 0 되는 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중근을 갖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를 찾아내는 과정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 텐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방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이제 인수분해 등을 통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자 우선은 자 여기 이제 곱한 수부터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얼핏 4랑 2가 떠올랐을 거고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이 친구가 가져야겠죠. 둘이 더하면 4가 되는 거 2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요 2차 식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해를 쓰라고 하면 x는 자 요 왼쪽 다항식에서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2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이라고 했죠. 이 근은 정말 여기다가 대입하면 정말 이 식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를 정말 대입해 보면 2의 제곱 4에다가 2, 4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8 하면 정말 0이 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한 근이 정말 근인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은 뭐 x의 제곱의 개수가 3이네요. 뭐 여기는 3, 1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다행히 우변이 이제 간단한 1이네요. 1, 1 이렇게 되겠는데 부호를 잘 봐야죠. 어쨌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나온 수를 더해서 2가 되겠죠. 자 여기는 3이 나오겠고 여기는 1이 나올 텐데 플러스 2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얘기는 이렇게 곱했을 거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붙겠네요. 자 그러면 답을 쓸 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쓰는 거라고 했고 그러면 좌변은 3x-1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앞에 곱셈 공식 인수분해들이 잘 돼 있는 학생은 여기서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큰 내용은 없죠. 둘이 곱해서 0이 되는 이렇게 1차 방정식을 곱으로 해결을 하면 우리가 쉽게 2차 방정식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좌변에서는 왼쪽에서는 x 값이 3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여기 바로 안 되는 학생은 처음에는 3x-1이 0이 되는 그 x 값을 찾으면 그래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우선은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항을 할 거고 그러면 부호가 바뀌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양변을 역시 3으로 이렇게 나누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x값은 3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느낌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3이 요 1 밑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부호가 바뀌는 걸 잘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x는 3분의 1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역시 이항하면서 부호가 바뀌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인수분해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번 문제가 이제 좀 더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자 우리가 2차 방정식 풀기 위해서는 다 좌변을 이항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4x제곱이 있고 5x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계산이 되면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쵸? 3이 넘어오면 0이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통인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x가 보여야 돼요. 곱하기 x가. 그럼 x로 끄집어내면 자 왼쪽 항은 4x가 될 거고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맞죠? 자, 는 0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x가 4x-1이 곱해져서 0인 거니까 우리가 구한 해는 x는 0 또는 x는 자 이 4가 분모로 가면서 부호가 바뀌는 느낌 그래서 x는
4분의 1이라고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2일 때, 자, 다른 한 근을 구하라는 내용인데, 자, 이 문제가 이제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방정식의 근이랑 근의 의미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계산 과정까지 연결이 돼서 한 문제로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전반적인 건 물어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는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마이너스 2를 정말 이 x 대신 대입을 해봐야죠. 그러면 근이니까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방정식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a 값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자, 근의 의미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x의 제곱인데 x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걸 제곱하고, 그 다음에 x랑 a를 곱하는 거죠. 근데 x가 마이너스 2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원래 있던 거고, 자, 근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게 0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4, 3, 12가 되겠습니다. 1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일 거고, 자, 마이너스 2a를 이항하면 2a가 되겠죠. 자, 10이랑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8이네요. 우리가 a는 4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값을 알았으니까, 자, 우리 2차 방정식을 다시 쓰면 3x 제곱 플러스 4x, ax에서 a가 4니까 4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근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x라는 근이 마이너스 2가 나왔던 얘기는 x 플러스 2는 0 이런 식으로 x 플러스 2라는 이런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0 되는 걸 찾으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찾았던 걸 앞에서 연습했었죠. 이 친구는 x 플러스 2를 이렇게 인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그 찾는 건 우리가 전개를 많이 해본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3x 제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x랑 여기는 x가 곱해질 텐데 여기가 3x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이래야만 3x 제곱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2랑 마이너스 2랑 곱해져야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한근을 찾을 수 있겠네요. 여기서 3x 마이너스 2가 0이 되어야 되니까 x는 3분의 2라는 다른 근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겠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물론 요거를 뭐 인수분해 해도 되겠죠. 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풀었겠죠.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 하고서 우리 이제 가장 복잡한 형태 인수분해죠. 멜빵 공식. 자, 뭐 3은 소수니까 이렇게 쪼개지겠고 4가 뭐 1, 4도 있겠고 뭐 2, 2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서 우리가 4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면 굉장히 큰 수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뭐 2라는 건 우선은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곱하기를 했었죠. 그러면 3이 여기가 6일 거고 여기는 2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더해서 6이 되려면, 더해서 플러스 4가 되려면 이 친구가 플러스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겠죠. 그럼 그 마이너스는 누구 거냐 그러면 여기 친구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쓸 때는 이렇게 나란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3x-2와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같이 풀었던, 조금 전에 풀었던 내용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자, 근이 주어지면 마이너스이라는 근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x 플러스 2가 있겠네 라는 이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계속 뒤에서도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문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는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 거고,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충분히 돼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체크해 볼 내용은 중근을 가질 때입니다. 중근을 가질 때. 자, 중근을 가질 때는 우리가 어떤 식이 됐냐면, 이렇게 좌변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은 0꼴이 될 때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면 우선은 k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네요.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1번 같은 경우 완전 제곱식이니까 k 값이 0이 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구구단이죠. 자, 1, 4 하니까 k가 4가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x 플러스 2 전체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좌변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6이 되는 경우, 요 경우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앞에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랑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요 k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16이 되는 거죠. 여기 x의 제곱이 1일 때, 자, 반의 제곱이 16이 어쨌든 16이 되려면 제곱이 16이 되려면 4의 제곱이니까, 자, k의 반이 4가 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결국 k는 8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완전 제곱식만 되면 되지, 이게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8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는 경우랑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구구단 중에 이제 4단에 해당되죠. 얘는 x 플러스 4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되겠고, 자, 아래식은 x 마이너스 4 전체 제곱은 0이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완전 제곱식 중근을 가지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부호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답이 된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값을 물어보는 경우는 항상 x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럼 이제 6번. 자, 2차 방정식이 그쵸? 중근 x는 m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인수분해가 x-m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이걸 잘 써먹으면 되죠. 완전 제곱식은 0꼴 이렇게 됐을 때가 우리가 중근을 갖는 데죠. 그러면 뭐 같은 식이겠죠. 이 2차 방정식 중근이 얘란 얘기는 이걸 풀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식이 같아야겠죠. 자, 그럼 이거 전개해 봅시다. x의 제곱, 그 다음에 자,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mx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m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거랑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이죠. 우선 언뜻 보이는 게 여기 자, 마이너스 2m 할 때 요 2m이랑 마이너스 14니까 요 14랑 같으면 되겠죠. 자, 2m이 14랑 같아야 돼서 m은 7이 되겠네요. 자, m이 7인지 알았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7, 7에 49가 될 거고, 역시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아야죠. 상수항 k-1이랑 같아야겠네요. 그래서 k 값은 이항하면 50이 되겠습니다. 될까요? 뭐 이렇게 풀어도 되겠고, 아니면 뭐 완전 제곱식이고, 완전 제곱식 되려면 이제 구구단을 알고 있는 사람이 1이고, 그쵸? 요수 x의 개수 반이 7이죠. 마이너스 7이죠. 그거의 제곱 7, 7에 49. 49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요 전체가 49가 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같이 k-49다라는 동일한 식을 얻을 수 있고 k 값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되냐면 뭐 당연히 x-7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m 값이 7이구나 이렇게 반대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근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